경기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3학년도 서류 기반 면접 대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새솔고등학교 교사 김태진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일괄 합산 전형 지원을 하셨거나 아니면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서류 전형 통과자들이실 겁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어가시고 그리고 또 실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강의는요,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 면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실제로 내가 치르게 될 면접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실제 등위를 뒤집을 수 있는지 이 변별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면접이 대학별로 진행 과정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 비슷한 면접 진행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면접 진행 과정을 알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구체적인 면접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크게 3가지 테마 정도로 구성된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을 5번째 마지막으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오늘 이 파트들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면접이라는 파트이고요. 이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란 지금 제가 한자와 그리고 영어로 각각 이 면접을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자, 한자로 얼굴을 접하다, 즉 이 얼굴 면자와 그리고 접할 접자를 써서 면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면접은 만나서 평가를 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 상호라는 의미의 인터와 그리고 의견이라고 하는 의미의 뷰가 합쳐져서 인터뷰라고 면접을 정의합니다. 자, 영어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행위를 이 인터뷰, 즉 면접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2가지 의미를 우리가 합쳐보면 지원자를 만나서 의견을 묻고 그리고 이 지원자의 의견을 평가하는 전형을 바로 면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답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이 면접관들에게 평가받고 그리고 이런 평가받은 것들이 점수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에 치러지는 그 전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 입장에서 면접을 치르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학에서 면접을 치를 때는 이러한 이유로 그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가장 먼저 서류로는 확인할 수 없는 지원자의 사고방식 그리고 인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과 그리고 금액을 들여서 대학에서는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서류에서 일부 지원자들의 과장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면접입니다. 물론 이제 공정한 경쟁이 되어야 되겠지만 학생들의 생기부에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대학에서 그것을 서류를 검토하는 방법만으로는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을 불러 질문을 하고 그리고 면접을 시행함으로써 이 과장된 부분을 파악하고 그리고 걸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면접을 활용합니다. 자, 세 번째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시행합니다. 자, 1단계 서류 통과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모두 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발굴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면접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면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자, 지원, 즉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죠. 이 지원자들에게 면접은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우선 대학별로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실제 면접 시간은 아주 짧으면 5분 정도에서 길면 15분 정도까지 10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자들은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지만 이러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서 나를 어필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즉 지원자의 강점과 장점을 나 스스로 나의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1단계 서류를 통과해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러한 면접을 내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써 서류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을 내가 직접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면접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구분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구분을 해보면 서류 기반 면접과 그리고 제시문 면접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게 될 이 서류 기반 면접은요, 지원자가 제출한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같은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이 문항을 제작하고요. 그리고 이 제작한 문항을 학생에게 현장에서 즉석으로 질문을 던진 후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자,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이 대학 측에서 미리 출제하고요. 그 후에 이 문제를 지원자가 접하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구상해서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설명하는 유형입니다. 오늘 제가 서류 기반 면접을 설명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다산고등학교 조만기 선생님께서 이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제시문 면접에 대한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류 기반 면접의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서류 기반 면접에서 이 필요한 서류들은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받는 학교들이라면 이 자기소개서, 이 크게 두 가지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자,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면접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활동과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록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신의 자기소개서에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시문 면접에 비해서 이 답변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평소 자신이 가진 생각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진솔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면 이 서류 기반 면접에서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면접의 영향력과 변별력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합격과 불합격이 서류 점수와 그리고 성적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면접이 그렇다면 실제로 학생들이 합격하는데 혹은 불합격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실제 학생들을 얼마나 변별해 내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파트입니다. 자, 면접을 통해 합불이 바뀌는 비율 동국대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의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죠. 자, 두드림 전형이고요. 이 두드림 전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그리고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해내는 전형입니다. 자, 제가 자료를 제공받은 동국대 측에서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과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 각각 인문 그리고 자연학과 하나씩을 이렇게 주셨는데, 자,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같은 경우는 총 9명 선발하고요. 전자전기공학부는 총 25명을 선발합니다.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은 1단계 3배수, 즉 1단계 서류 통과자가 27명이고요. 전자전기공학부는 1단계 2.5배수를 선발하여 63명이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각각 24등 그리고 25등을 한 학생이 면접 후에 최종 등위가 각각 7등과 13등으로 올라선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실제로 9명을 선발하는 전형 학과이기 때문에 실제 24등, 25등이라면 합격권과는 거리가 살짝 있는 학생들이었을 텐데요. 실제로 면접을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하여서 7등, 13등, 7등은 최초합 그리고 13등은 충원합으로 실제 두 학생 모두가 합격을 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초 합격자 기준으로 합불이 바뀌는 비율은 16.7% 정도인데요. 최종 합격자 기준으로 즉 충원까지 모두 돌린 후에 이 최종 합격자 비율을 보시면 38.8%, 즉 10명 중에 4명 정도의 비율로 최종 합불이 바뀌는 수준이다. 꽤 크죠? 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자전기공학부입니다. 이 전자전기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1단계 서류 종합평가 29등, 그리고 1단계 서류 종합평가 63등. 방금 전에 2.5배수 뽑아서 서류 통과 인원이 63명이라 그랬었죠. 근데 63명 중에 63등이니까 실제로 면접을 정말 잘 보지 않는 한 조금 합격과는 거리가 있는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모두 각각 7등과 28등으로서 7등은 최초합, 그리고 28등은 충원합 한 친구들의 사례가 저에게 왔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63등에서 28등까지 올라가는 사례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례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전기전자공학부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 합격자 기준 17.3%, 그리고 최종 합격자 기준 35.3%의 학생들이 이 합불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의 영향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63등 하던 학생이 28등으로 올라서는 경우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 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극적인 순위 변화까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 즉 합격과 불합격 혹은 최초합과 충원합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도 이 면접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집기가 가능하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는 자세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별로 이 면접 진행 과정의 디테일은 살짝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러한 면접 진행 절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 진행 절차를 조금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 진행 과정 첫 번째 면접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계별 전형에 지원을 하셨다면 이 면접 대상자가 발표되는 순간 서류 통과 합격자이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그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내용 확인을 하시고요. 잠시 후 다른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 당일입니다. 자,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하시고요. 자, 해당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면접실 앞에서 면접실에 입실하기 직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면접이 끝나면 여러분들 면접 종료 후에 퇴실을 하셔야 되는데요. 퇴실 후에도 면접 끝났다라고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좋겠지만 다음 면접을 또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대상자 발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생활기록부와 그리고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면접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는 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록은 그 누구보다 내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답변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입학처 홈페이지 혹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 그리고 면접에 가야 하는 장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캠퍼스가 2개 이상인 학교이거나 아니면 건물이 여러 개여서 한날에 다양한 학과에서 면접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면접 장소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당일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 곳과 내가 면접을 볼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반드시 숙지하셔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작년 기출문항은 어땠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어떠한 것들로 학생들을 평가하는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문항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작년도 문항이 어땠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답변은 어떤 비율로 이 평가 항목이 구성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셔야 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 당일이라 그랬죠. 자, 면접 대기실에 입실하는 과정입니다. 자,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입실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면접 당일날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고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입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가를 대비한 복장 및 상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요즘엔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복을 입고 그 면접을 보러 간다거나 하면 이제 평가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복장을 착용했는지 그리고 그 복장 상태가 올바른지 이 면접 대기실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제 이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면접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한 대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한 번 더 점검한다 라고 생각하는 기회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면접실 앞에서 잠시 대기하시게 될 겁니다. 자, 학교별 대기 절차에 맞추어 대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대기 절차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아마도 대기실에서 앉아서 대기하게 될 텐데요. 혹시나 삐져나온 옷은 없는지, 구김이 간 곳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복장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옷 매무새를 다듬어서 깔끔한 모습으로 면접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기부터 바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할 겁니다. 대기실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데 내가 드디어 이제 면접 차례가 되고 그리고 면접 대기실 앞에서 대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면접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요 긴장을 푸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 면접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평가하게 될 면접관과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예의를 갖추어 간단하게 인사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답변할 때마다 혹시 개인정보가 들어가진 않는지, 내가 답변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진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점검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준비한 답변을 최선을 다해 내가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논리적인 절차에 맞추어 이 답변을 하고 면접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 후 퇴실입니다. 자, 면접이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대학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퇴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제가 면접 후기 자료집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다시 면접을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와 자책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후회와 자책을 하는 것은 다음 면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즉 후회나 자책을 하지 마시고요. 다음 면접이 있다면 내 답변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수정하고 그리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마지막 면접을 치루었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자, 구체적인 면접 준비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테마로 하여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테마 파악하자입니다. 자, 두 번째 테마는 예측하자이고요. 세 번째 테마는 연습하자입니다. 자,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파악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대학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나 스스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치르게 될 면접은 어떤 면접인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대학을 파악하는 부분. 자, 대학 인재상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내가 실제로 진학하게 되면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서 교육을 받게 되는지도 미리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가게 될 학과죠. 이 학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과인지도 미리 찾아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될 경우에 술술 답변을 한다면 대학에서 면접을 치르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대학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답변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여
나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리고 예상 답변까지 만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치르게 될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 요소를 어떤 비율로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 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서류를 통과한 친구들 혹은 그 해당 학교에 지원한 친구들의 서류를 통과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는 이왕 선발할 학생들이라면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성이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지원학과의 커리큘럼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지원자가 답변을 할 때 내가 합격을 하면 다니게 될 이 해당 학교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떤 커리큘럼을 거쳐서 해당 학과의 전문가를 길러내는지에 대해 미리 숙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준비도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지원학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학과인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조금 더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허락을 받고 인용을 했는데요. 자, 이 건국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교 생활을 주도적으로 성실하게 보낸 학생, 그리고 진로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학생, 그리고 건국대학교에 입학하여 잠재력을 발현한 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각각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됩니다. 적게는 발전 가능성 하나만 매칭되는 이 인재상도 있지만 많게는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세 가지가 동시에 매칭되는 이러한 인재상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재상에 맞는 어떠한 예상 질문과 그리고 어떠한 예상 답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찾아보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의 합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1학년 1학기 입학한 시점부터 4학년 2학기 졸업할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해당 학과의 과목들과 그리고 이 진출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종 대학에서 질문하는 질문 중에 면접 문항 중에 학교에 혹은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들어보고 싶은 과목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들어보고 싶은 과목을 미리 기억했다가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준비도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학과 소개와 그리고 졸업 후 진로입니다. 자, 학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도 이렇게 대학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되어 이 학과를 지원을 했을 때 이러한 진로가 매칭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답변이 조금 더 풍부해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나에 대한 파악입니다. 자, 나라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미 대학 측에 제출된 자료가 이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나도 나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가진 장점 그리고 내가 가진 단점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장단점 중에 장점이라면 강조하고 단점이라면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파악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면접 기출문항 그리고 내가 가진 서류 연계를 하여 예상 질문을 뽑아보셔야 되고요. 또 그에 맞는 예상 답변까지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거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면접 파악입니다. 자, 면접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면접에서 어떤 요소들이 몇 %의 비율로 반영이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은요, 면접관 2명과 그리고 면접자 1명, 이 다대 1 면접으로 진행되는 면접입니다. 실제 해당 면접은 8분 내외로 진행되지만, 자, 의학계열은 이제 예외적으로 18분 정도 면접이 진행되는 전형입니다.
2019학년도부터 블라인드 면접이 실시되고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블라인드 면접에 대해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답변을 구상할 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자, 공통질문이 있다면 어떤 공통질문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서류 확인 면접이 시행되니 나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 서류에 맞는 다양한 예상 질문 그리고 그에 맞는 예상 답변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 요소는 인성과 전공 적합성이 각각 50%로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평가 항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요. 공감 능력, 표현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 학업 능력, 그리고 논리력, 사고력, 그리고 이 해당 학교의 창학 이념에 대한 적합도 등도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해당 평가 항목들에 맞는 다양한 질문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통문항으로 경희대에서 제시하는 문항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소개, 두 번째 지원 동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도인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비단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묻지 않는 학교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학교들에서 기본적으로 묻는 질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통문항은 하나 정도 세트로 구상해놓고 학교들, 면접을 보러 다니는 학교들마다 조금씩 바꿔가며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별 문항은 지원학과와 관련된 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 확인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류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측하자입니다. 자, 예측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의미합니다. 자,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 문항을 예측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기출문항과 그리고 각각의 서류를 비교하여 이 면접 문항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까지 한번 뽑아봐야 합니다. 자, 예상 질문을 뽑았다면 질문에 그치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최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예상 답안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 문항에 대한 답변까지도 구성해서 예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대화고등학교 최승호 선생님께서 먼저 이렇게 조사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교과 영역에서 해당 학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몇 가지인데요. 자, 이 교과 영역에 대한 질문이 2번이 나온다면 그 중에 한 번은 가장 좋아하는 혹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그것만큼 또 많이 나오는 것이 교과 활동, 특히 세특 중에 어떤 활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는 질문도 지원자들이 많이 받는 교과 관련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동아리 활동은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동아리 활동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 동아리 활동 내에 어떤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동아리를 직접 소개해봐라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이 각각 1, 2, 3위 동아리 질문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자, 봉사활동은요,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과 그리고 느낀 점이 무엇이었느냐, 즉 이 봉사활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진로활동도 진로활동 중에 특정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 뒤에 나올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생활기록부에 있는 기록들이 많으면 2-3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을 조금 더 검증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라고 하는 질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상 경력입니다. 자, 특정 상을 수상했는데 이 수상 내용과 본인이 이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자, 독서활동 중에서도 이 본인이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출결 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질문이 없죠. 출결에 문제가 없다면 거의 질문을 받지 않는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출결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왜 출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학교 생활 중 출결이 좋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교육가족 여러분들은 출결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특정 사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본인의 자세와 성격,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록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언어로서 한번 표현을 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 이런 단점이나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본인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도 20% 정도나 받은 꽤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실제 지도를 하였던 학생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출문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기출문항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생기부 기록과 매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상문항을 뽑았습니다. 자, 동아리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특정 활동을 했을 때 이 특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본인이 이 동아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생기부, 창체중, 동아리 활동과 매칭이 되고요. 자,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 교집 편집부 활동을 했던 친구이고요. 아주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친구인데 그 중에 특히 이 지원 학생의 눈길을 끌었던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역사를 밝히는 영화라는 주제로 본인이 특집 기사를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까요?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예상문항으로 뽑았던 것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역사를 밝히는 영화라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도 이야기를 해보라 라는 예상 문항을 뽑았고 이거에 맞는 답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 인문계열에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았던 질문은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은 무엇이었느냐, 예상 질문을 벗어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영화 관련 특집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본인의 진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는 질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답변을 잘 했으니까 당연히 최초 합을 했겠죠. 자, 같은 사례 조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 세특 사례인데요. 자, 교과 활동 중에 특정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라는 기출문제가 이제 빈도가 높은 출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3학년 교과 세특 중 영어 기록에 주목을 했고요. 이 친구의 영어 세특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 월드 리포트 프로젝트 활동에서 언론 분야를 선택하였고 각국의 언론 자유도와 신뢰도를 조사하여 그 특징과 원인에 관해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 학생이 주목을 하였고요. 이 지원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예상 문항을 추출해내었습니다. 자, 월드 리포트 프로젝트 활동 중 각국 언론 자유도와 신뢰도를 조사하는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은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뽑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상 답변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받았던 실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각 나라별 언론의 자유도와 신뢰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아라 라는 질문과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묻는 이러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서 기록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자소서 3번 문항, 대학별 자율문항이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생기부 독서 그리고 그 자소서 3번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특정 책을 읽고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생기부 기록 독서활동 상황과 매칭이 됩니다. 자,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1학년 때 읽었던 책들 그리고 2학년 때 읽었던 책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죠. 이 중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의미 있는 책들을 골라서 자소서 3번에도 기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 문항으로는 이제 읽으며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까지도 구상을 해서 면접에 임했습니다. 자, 실제 질문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자소서 3번에 기재된 책 중 특정 책을 읽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은 무엇이었냐? 그리고 그 책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를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측하고 그리고 미리 문항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답변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습하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질문을 만들고 아무리 좋은 답변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습 과정이 없다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논리적 말하기를 통해서 답변을 구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사람들에게 허용적인 분위기, 그리고 호감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연출할 수 있을지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저도 저 스스로는 모르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는 보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가 모르는 습관이 면접관들에게는 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습관을 이 연습으로서 교정을 하고 조금 더 멋지고 그리고 올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습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논리적 말하기입니다. 자, 횡설수설 답변하는 것보다는 특정 답변에 대해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아주 답변을 잘 할수록 그 면접관들이 잘 알아듣고 그리고 좋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리적 말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자신의 답변을 구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말하기를 구성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자, 면접관들을 답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질문에 대한 결론, 즉 내가 내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답변을 먼저 제시하고요. 그렇게 말한 결론에 대한 이유를 뒤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 결론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요. 그리고 강조하고 싶다면 마지막에 결론을 한 번 더 배치하여 결론, 이유, 그리고 예시, 다시 한번 결론에 순서대로 배치한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논리적 말하기, 답변의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지리학과의 실제 작년 질문이었습니다. 자, 세계지리 시간에 위도에 따른 기후별 식생 특징을 조사해 발표했다고 했는데 위도 외에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 그러니까는 교과 세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 논리적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답변을 재구조화해 보자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죠. 자, 위도 외에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으로는 해발 고도를 들 수 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 왜냐하면 해발 고도가 100m 높아질 때마다 기온이 약 0.5에서 1도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실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들 수 있는 예시가 있겠죠. 자, 적도 부근의 고지대에서는 연중 봄과 같은 상춘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는 해발 고도가 기후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예시를 적절하게 들어주고요. 그리고 결론에 한 번 더 강조해 줍니다. 자, 따라서 위도 외에도 해발 고도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결론, 이유, 예시, 그리고 다시 결론이라고 하는 논리적 말하기 방식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도 답변을 구상을 할 때 이런 논리적 말하기 절차에 따라서 답변을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호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연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리적 말하기를 통해 답변을 구상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투, 그리고 내가 짓는 표정,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화기애애한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상대방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각이 55%, 그리고 청각이 38%로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라고 합니다. 자, 시각은 내가 현재 입고 있는 복장,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표정, 내가 갖추고 있는 자세,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손동작 등을 바로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의 높낮이, 너무 높은지 혹은 너무 낮은지 아니면 적당한지, 이 청각도 호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 연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언어도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지, 이왕이면 조금 더 수준 높은 어휘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문장 구조는 잘 갖추어져서 표현을 하는지 등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연습해서
면접장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점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면접 예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예절을 잘 갖추어서 들어가서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면 그러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단 1이라도 높아지게 되니 기본적인 면접 예절 반드시 숙지하고 면접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습관 교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의 습관은 내가 잘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도 제 습관을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사람들과 모의 면접을 시행한다면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인지할 수 있고요.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조금 내성적이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울을 보고 스스로 연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를 꾸밀 때 보는 것이 거울이지만 실제로 거울을 보고 나를 바로 보고 직면을 하면서 모의 면접을 시행하면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요. 스스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모의 면접을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녹화 혹은 녹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돌려보고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내가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캠코더,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화 혹은 녹음을 통해서 내가 모의 면접을 하고 있는 것을 촬영하고 확인하는 것도 이 습관을 교정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합격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언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 여러분들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복을 입고 그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내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가 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교복을 입고 면접을 보러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교복 대신에 최대한 단정하고 면접에 맞는 복장 미리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서 면접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변 중 개인정보 노출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재학 중인지, 내가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 구성은 어떤지, 우리 가족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즉 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절대로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자, 만약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들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합격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 정리입니다.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파악하고 대학을 파악하고 그리고 면접 방식을 파악하는 것 모두 다 나를 알고 면접이라고 하는 적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즉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가 나의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비록 서류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제시했던 면접 변별력, 영향력 부분에서 크게 뒤집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명, 문 닫고 들어가는 게 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끊임없는 연습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타고난 친구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 앞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고 더 향상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하면 좋을 면접 관련 자료 몇 가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종합전형 그리고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종합전형 가이드북 혹은 면접 가이드북을 통해서 면접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이런 자료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면접이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해당 해에 면접을 실제로 치르고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되겠죠. 이 선배들을 대상으로 면접 후기를 취합하고요. 이 취합한 면접 후기를 편집하여 매년 면접 후기 자료집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접 후기 자료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어떤 면접 문항, 그리고 어떤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접 후기 자료집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겨울방학을 반납하고 그리고 만들 정도로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